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26년 2차 경찰 채용 헌법 해설 강의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경단계에서 헌법 강의하는 이은영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험 지난 토요일에 치러졌는데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 시험 결과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헌법은 난이도가 중 정도이고 마이너스 2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개 정도면 안정적인 합격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은 만점도 많이 있고 또 한두 개 틀린 친구들이 압도적으로 47.5점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고민될 만한 지문들이 포함해서 한 2개 정도 틀렸다면 정말 헌법을 차분히 잘 해오신 것 같고 4개나 5개 정도여도 합격권에는 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지난 시험에 비해는 조금 더 평이했다라는 평을 듣고 있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이번에는 생각보다 어려웠다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 시험이 경향이 좀 바뀌었어요. 신경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신경향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판례의 결론이 나왔다면 위헌인지 합헌인지 결론이 나왔다면 이제 신경향은 이 1번에서 보신 것처럼 위헌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개념입니다. 특히 4번이 탄소배출 위헌 사건이에요. 탄소배출 위헌 사건인데 위헌인지 합헌인지 묻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확인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개념에 관련된 지문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신경향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결론 위주였다면 이제는 결론보다는 쟁점, 기본권. 이 쟁점이라는 것은 기본권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심사 기준, 완화 심사인지, 엄격 심사인지, 심사 기준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개념, 판결 이유 중에 있는 이런 개념 지문들을 출제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신경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차와 2차 시험을 비교했을 때 1차 시험은 한 3문제 정도가 기본권과 개념 지문이었다면 이번에는 한 8문제 정도로 압도적으로 이러한 개념이 들어있는 문제들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 경향성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고 세세한 해설은 제가 이렇게 예쁘게 잘 만든 기출문제집 해설과 똑같은 정도의 해설을 여러분들께 자료로 제공해 드리니까요. 세세한 그 판례 사안은 검토를 해설 자료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최신 판례가 상당히 많이 출제됐고 이런 개념 지문들도요. 요것도 그렇고 최신 판례의 문장들을 가져와서 출제합니다. 물론 최신 판례라고 우리가 쫄 거는 없어요. 쫄 건 없지만 최신 판례의 문장들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개념도 조금 표현이 바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기출 위주로 해주셨던 분들은 조금 낯설고 그 때문에 국어력이 조금 힘들다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낄 수 있었던 시험이라 생각이 됩니다. 확실하게 헌법이 신경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험이었고요. 교수님들이 우리도 이렇게 출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제한기본권, 어린이집 CCTV 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판례인데 사생활 자유가 제한되지 않는다 이렇게 출제됐고요. 그렇죠? 그렇게 제한된다 안 된다로 출제됐을 때 저는 그것을 3개년 최신 판례 OX 통해서 상당히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공부할 때는 이렇게 기본권, 심사 기준 조금 더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제풀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문제에서 어떤 지문을 60일 작전이나 3개년 최신 판례 자료를 적중했는지도 같이 공지를 할 겁니다. 공지가 지금 되어 있고요. 적중 내역이라는 것은 강사가 다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정확하게 어디에 있었고 특히 파이널 교재 위주로 적중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60일 작전, 그 다음에 3개년 최신 판례 OX 마지막 강좌들인데요. 또 최신 판례 특강 여기에서 어느 정도로 적중됐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키워드 헌법 기본서에는 당연히 들어있고요. 기본서에 당연히 들어있는 것은 표시하지 않았고 파이널 교재에는 없지만 기본서에 있는 것만 제가 적중 내역 표시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들어가기 전에 오답률 탑4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오답률 탑4
이게 이제 여러분들과 저의 차이이긴 한데요. 오답률 탑4는 14번, 그 다음에 19번. 이게 이제 제일 높았고, 그 다음에 헌정사. 헌정사만 나오면 틀리죠. 3번, 그 다음에 17번. 요렇게가 오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13번은 선거의 공정성 개념이었고요. 19번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부속법령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이번에 부속법령이 좀 어렵게 나왔죠. 그 다음에 3번은 헌정사입니다. 헌정사는 제가 풀카칩에서 여러분들 풀카칩 많이 들으셨죠? 379 강조를 했었는데 이 허가검열죄 379가 나왔고 17번이 교육받을 권리. 조금 낯설지만 요거 제가 3개년 최신 판례와 기본서에서 다뤘던 포인트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어쨌든 요렇게 4개 정도니까 이 안에 자기가 들었다. 그러면 공부를 잘 해오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 요 정도 틀렸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자, 탑4 문제고요.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한 것은 17번, 19번 정도 고민할 만한 지문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2개 들어있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2개 이렇게 해서 4개 정도니까 이 4개 정도 이내에 들었다면 합격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법치국가 원리 들어가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2번은 우리가 쉽게 알고 있죠. 신뢰원칙의 개념이고요. 1번 한번 볼까요? 법치국가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은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이념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죄가 있다 하더라도 책임 사이에 적절한 비례관계. 이게 뭐죠? 책임형벌관 비례원칙을 얘기하죠. 그러므로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어떤 형벌을 과할 것인가. 자, 법정형이죠. 법정형. 법정형의 입법 형성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무제한일 수는 없다. 오케이. 무슨 얘기하는지를 아시겠죠? 입법 형성권, 법정형은 입법 형성권이 있다. 재량이 있다. 우리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재량도 무제한일 수는 없죠. 책임형벌 비례원칙, 평등원칙을 지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법정형 7년 이상인 거 위헌인 사건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맞는 지문. 이것도 여러분들 해설 한번 같이 봐주세요. 요거는 2011년도에 있었던 문장인데 한번 출제가 됐고요. 신뢰보 원칙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명확성 원칙. 명확성 원칙이 모든 기본권 제한입법에 요구된다. 제한할 때 지켜야 되는 원칙이지만 동일한 정도는 아니죠. 법에 따라 달라지죠. 어떤 법이 법에 따라 달라집니까? 예를 들면 죄형법정주의나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면 엄격해지고 그 외의 법률은 완화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제가 강조한 것처럼 보편적 일반적 개념을 쓸 수 있냐 없냐. 있다, 사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제가 형법에서 추행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추상적인 단어지만 법관이 좌지우지 되지 않고 해석해낼 수 있다면 명확성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4번입니다. 이게 가장 어려웠던 지문이죠. 정량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구체적 수치가 얼마인가. 딱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탄소 배출 사건인 걸 떠올리셔야죠. 2031년부터 49년까지 아무런 수치를 규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헌재가 그 부분을 위헌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와 집행자의 몫이다. 이것을 정하는 문제는. 근데 그것이 필요한 입법자가 의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여 위헌 선언하는 것이 헌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아니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배출 사건에서 31년부터 49년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4번이 어려웠다고 하지만 탄소 배출 사건을 떠올리면 입법자가 집행자가 방치한 것을 헌재가 위헌하긴 했잖아요. 기본권 보호무 법률 유본칙에 위반된다.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거 내고 싶으셨던 거 맞네요. 그래서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국민투표법이 개정이 됐죠. 그 개정법 중에 가장 쉬운 거 출제했습니다. 20-20으로 외웠는데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이 무효소송을 하고 이때는 위반뿐만 아니라 영향이란 2가지 요건, 그 다음에 전부 일부 무효 판결한다. 맞고, 2번째, 이게 언제적이에요? 그렇죠. 이게 개정됐죠. 20만 명 이상의 서명, 그렇죠. 20만 명의 서명이고 20일 이내. 그래서 제가 20-20으로 이제 바꾸자라고 했고 아주 쉽게 개정법을 출제했습니다. 그리고 발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대통령
대통령의 발의, 그 다음에 20일,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한다. 공고되면 공고된 날 기억하고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되고 제3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헌정사. 오답률 탑 3인가요? 탑 2인가요? 들은 거. 여러분들이 참 헌정사만 나오면 미치는 분들 많죠. 근데 여러분들 그동안 헌정사는 경찰 시험에서 정답 4번이었습니다. 이번에도 4번. 제가 수업 시간에 이랬어요. 야, 헌정사 모르겠으면 몇 번 찍고 와라. 4번. 그 말을 안 듣고 3번 찍은 인간들 다 반성해야 되겠죠? 자, 손 들고 수업 들으세요. 자, 그래서 이것도 정답 4번이었고요. 자, 재헌헌법입니다. 재헌헌법, 우리 7월 17일이 재헌절이죠. 그때 당시 국회의장이 승만, 국회에서 의결했어요. 국민투표는 안 했고, 맞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우리 혼인에서 했잖아요. 재헌헌법부터 남녀 동권을 기본으로 했다. 이거는 기출된 문장입니다. 맞고요. 두 번째. 헌법 개정의 발의권자 중요하다 그랬죠? 헌법 개정의 발의권자, 특히 2차 헌법에 국민 발의권자가 들어있죠. 국민이 발의할 수 있도록, 요거. 대통령, 그 다음에 민참 3분의 1, 그 다음에 2차부터 6차까지 헌법 개정 국민 발안제. 그래서 깔끔하게 맞고요. 자, 일반적 법률 유보 조항, 지금 현재 37조 2항. 모든 기본권은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이거 재헌헌법부터 있었고, 요렇게 3차 헌법에도 있었고요. 이 본질 내용 침해 금지 원칙이 중요하죠. 본질 내용 침해 금지 원칙이 3, 7, 8의 헌정사입니다. 7차에 삭제됐다가 8차에 부활됐고,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에 대한 허가제 금지 규정이 바로 3, 7, 9. 그러므로 9차의 부활이고 8차 부활이 아닙니다. 379, 378 제가 정말 강조하는 숫자 헌정사였는데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 제가 폴카칩에서 설명을 드렸고 폴카칩 들으셨던 분, 이번 헌정사 들으셨던 분은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국적법. 국적법은 제가 출제가 된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국적법을 어떻게 출제했어요? 판례로만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재미없었어요. 왜? 국적은 위헌 판례 2개, 부계열 통하고 3개월 사건, 위헌 2개 있고 나머지 합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판례도 넣었고 합헌 판례 넣었죠. 자, 외국의 주소가 있어야만 그렇죠. 국적 이탈할 수 있다. 결론 뭐다? 침해 X. 이게 정답, 바로 정답. 1초 컷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원정 출산자 나왔네요. 원정 출산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만 이탈할 수 있다. 결론 합헌. 오케이, 맞고요. 세 번째, 이게 바로 두 번째 위헌 판례죠. 병역 준비역 우리 남자들 3개월에 이탈하지 않으면 군대 갔다 와야 된다. 사건. 제가 그냥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요거는 뭐다? 침해한다. 위헌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아주 중요한 위헌 판례. 이거는 이제 개념입니다. 국적은 국민이 되는 자격 신분이자 법적 유대로서 자, 이런 것들 국민이 되는 자격 신분, 국가와 구성 간의 법적 유대 하나, 그리고 보호와 복종 관계 맞습니다. 보호와 복종 관계. 그리고 국적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이루는 기본 구성 요소이고 주권자인 국민을 결정하는 정치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그러므로 국적법은 상당히 국가의 재량이 반영이 됩니다. 귀하 허가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허가 안 해줄 수 있어요. 재량권을 가진다 그런 판례도 있었죠. 그리고 이 사건은 뭐냐면 복수국적을 가지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의 국적 원칙입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면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되고요. 대한민국 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가지면 그 즉시 또는 6개월 비자진의 경우에는 이렇게 돼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포기해야 되는 그런 하나의 국적 원칙입니다. 복수국적은 허용되지 않아요. 그런 얘기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개념 지문입니다. 이것도 23년 최판의 문장을 가져온 것이고요. 여러분들 기출 등에서 한번 보신 적 있을 문장입니다. 자, 3번 주체성.
기본권의 주체는 너무 쉽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 바로 경차 승진에서 1번을 건드려서 똑같이 패턴으로 출제했기 때문에 기출 잘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또 60일 작전에서 이 지문 소개했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법이는 원칙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번 사경제 주체, 2번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 3번 다른 공력 주체 관계에서 지배복종 관계 성립. 자, 제가 이거를 두 문자로 이렇게 따드립니다. 사, 도, 지. 사독지는 예외적으로 주체가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1번은 패턴입니다. 1, 2, 3이 예외사항인데 3번은 안 된다고 갈라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죠. 1, 2, 3 예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1번 정답 됩니다. 자, 2번 너무 쉬웠죠. 독자적 인격체이고 보호된다. 이 사람의 인격권도 있다. 자, 8조 1항 정당의 자유도 기본권이죠. 요런 것을 포함하고 있고 설립, 조직, 활동 이게 바로 정당의 자유다. 그리고 주체는 국민, 그 다음에 정당 둘 다 가지는 기본권이다. 여러분들 문장을 읽을 때 이렇게 저처럼 읽어야 돼요. 8조 1항이 설립이라고 하고 있는데 설립, 조직,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이고 주체로서는 국민, 그 다음에 정당 이렇게 둘 다 갖는다. 이렇게 포인트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4번 틀리면 큰일 나요. 왜? 25년 경찰 2차 시험에서 바로 이거 나왔잖아요. 틀린 지문으로 나왔고 이번에는 맞는 지문으로 나왔고 우리 교수님들이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 기출을 활용을 하십니다. 바로 직전 시험 등에서요. 틀린 지문이었다면 맞는 지문, 맞는 지문이었다면 틀린 지문으로 자, 국민과 유사한 외국인도 주체가 된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나와도 맞는 지문이고 그리고 인간의 존엄, 행복, 추구권은 인간의 권리이죠. 그러니까 주체가 된다. 그런데 평등권은 좀 특이하죠? 평등권. 평등권도 여러분들 인간의 권리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도 주체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나 성질상 제한,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평등권은 세모라는 거죠. 인간의 권리니까 되긴 되는데 이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른바 참정권이나 사회적 기본권을 평등권을 가지고 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직업을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평등권은 세모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권리지만 이런 제한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기본권 보호 의무이고요. 기본권 보호 의무는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반드시 이렇게 속 나오고 있습니다. 판례 사안 4개로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1번, 2번, 4번은 이미 출제된 바 있는 판례고요. 3번을 처음 출제했습니다. 3번을 보니까 몇 년도 판례냐면 역시 최신 판례이겠죠. 3번, 최신 판례는 아니고 2018년. 그러니까 한번 내보신 거네요. 그러면 모르는 판례는 무슨 추정해야 된다? 합헌 추정. 자, 볼게요. 이게 정답이네요. 보세요. 모르는 판례가 나왔는데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다. 위헌했네요. 그럼 어때요? 얘가 바로 정답. 저 어떻게 풀었어요? 뭐 내용을 봤습니까? 아니죠? 야, 모르는 판례 3번인데 위헌이라고 얘기한다. 거짓말이다. 자, 정답은 3번 찾아놓고요. 자, 산업단지 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과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동시 진행했다. 위반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런 데 잘 알고 계시고요. 두 번째. 원자력이 중요하긴 하죠. 근데 그 부분에서 중대사고에 대해서 평가를 하냐 안 하냐. 중대사고의 평가를 제외했다는 겁니다.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다.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합헌이다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맞는 질문. 자, 3번. 한약, 생약, 제재 등의 품목허가 규정에서 수재된 처방에 해당하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자, 이런 거죠. 어떤 한약이 A와 B가 있는데 B는 품목 대상에서 심사를 하고 A는 제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조치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다. 자, 해설 한번 볼까요? 6번에 3번. 제가 이렇게 1번, 2번 해놨습니다. 일정한 한약소에 수재된 품목으로서 허가 신고할 때 안전성, 유효성 심사가 면제되는 품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미 사용 경험이 풍부하여 위험성이 낮은 것들은 제외해주고 그게 아닌 것들은 심사 대상에 포함되어 규제하고 있다. 1번도 있고 2번도 있다. 자,
그러므로 일정한 한약서에 수제된 처방에 해당하는 품목의 한약 제재를 제외했다 하더라도 그 제외한 것은 1번처럼 뭐예요? 경험이 풍부하여 안전성, 유효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제외한 것이고 그 밖의 한약은 여전히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취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합헌 되겠습니다. 원자력도 다른 전원 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산자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것 보기 어렵다. 오케이, 합헌 이렇게 되겠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네, 7번이고요. 기본권 제한 및 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이번에는 적절한 거 그럼 대체로 다 틀렸겠네요. 자, 1, 2, 3, 4 중에서 위헌인 판례는 3번입니다. 여러분들 26년 최판으로 아주 중요한 위헌 판례죠. 지역농협 이사선거, 조합장 선거, MMS 금지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위헌 판례라고 했고 이게 기존의 위헌 판례, 이게 이번에 추가된 위헌 판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판례를 출제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본권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결론 출제한 게 아니고요. 기본권으로 출제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기본권이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조조직, 이른바 농협, 축협, 수협, 중소기업 중앙회 이 자조조직 선거는 어떤 기본권이냐? 첫 번째 결사고 두 번째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자조조직 선거와 관련된 기본권은 공직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결사고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다. 이거 정말 여러 번 건드려졌던 포인트예요. 그래서 위헌 결론을 낸 게 아니라 이 조합장 선거, 후보자 선거 운동이 어떤 기본권이냐. 결사의 자유 앤드 표현의 자유. 정치적 표현은 아니지만 선거 운동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둘 다 제한이고 그 다음에 침해다. 위헌이니까요. 조합장 선거운동 사건에서 문자 외 음성, 문자는 보낼 수 있는데 쇼트 문자는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을 포함하지 못하는 사건. 이거 위헌, 적절한 것이니까 이것도 틀렸네요. 자, 1번 영업 제한. 우리 이마트 영업 제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 오케이, 맞고 2번 교비 회계 전용 금지 사건. 결론 뭐죠? 합헌. 침해한다. 오케이, 틀렸고. 그러면 정답은 이미 1번으로 나왔네요. 자, 4번도 중요한 합헌 판례죠. 자, 집회 시위에서 참가자에 대한 경찰이 촬영했다. 촬영. 오케이, 이것도 기본권이네요. 여러분들 이것도 기본권 외워야 돼요. 인격권, 추상권, 그 다음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그리고 집회의 자유 제한입니다. 이것도 기본권으로 출제된 바 있어요. 그래서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그러니까 2, 3번, 4번 이것들이 바로 기본권 출제한 거예요. 신경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가 볼게요. 법률 유번칙. 법률 유번칙은 본질사항이냐 아니냐를 출제합니다. 여러분들 아주 중요하고요. 요즘 국가직뿐만 아니라 경찰 시험에서 계속 본질사항이냐 아니냐. 본질사항이면 국회가 해야 되고요. 본질사항이 해당하는 순간 위헌으로 갑니다. 본질사항이 아니면 합헌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본질사항이라는 질문 퀘스천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질사항인가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기억. 특정 경제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을 금지한다. 오케이. 징역형을 받았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취업을 금지하는데요. 그런데 승인 받으면 취업할 수 있게 했다. 자, 이른바 취업 승인입니다. 취업 금지는 기본권 제한이죠. 근데 그 제한을 풀어주는 혜택 규정입니다. 취업 승인이 본질이어서 법에 규정해야 되냐 아니면 합의법령에 위임할 수 있냐. 본질사항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본질사항이면 위헌이지만 취업 승인은 혜택 규정에 불과하고 본질사항 아니다. 합헌. 모르는 판례죠. 위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억 X. 두 번째, 마찬가지. 구청장 등이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
이것도 본질이냐 아니냐, 꼭 법해야 되냐, 위임할 수 있냐. 상황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위치, 환경,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위한 상황 판단, 재량적 요소가 있고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반되지 않는다. 모르는 판례 합헌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맞는 지문. 자, 디귿은 여러분들 아는 판례죠.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를 어떻게 할 건지를 대통령 세부사항은 위임하고 있고 이것도 반하지 아니한다. 오케이 합헌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것도 맞고 위반되지 않는다. 이건 안 봐도 맞다고 해야 되겠죠? 자, 특별수선 충당금을 몇 %로 할 건지 계산식이잖아요. 이런 것들 대부분 위임을 합니다.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모르는 판례다라고 생각했을 때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이 틀려요. 그러니까 기억은 다 걷어주시면 됩니다. 니은 리을인데 디귿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답 찾지 어렵지 않았겠죠. 자, 8번 한번 해설 확인할까요? 기억 판례 2026년 최신 판례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25년 최신 판례, 디귿이 24년, 리을이 23년 최신 판례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합헌 판례라는 거 주의해 주시면 되겠죠. 자, 기억 보면 취업 승인은 수혜적 측면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규정하는 것을 핵심, 본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임해도 된다. 자, 두 번째 마찬가지 건축선의 기본적 사항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위치 환경 정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따로 지정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위 법령 위임한 거 법률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입니다. 자, 리을 한번 볼게요. 특별수선 충당금은 본질을 이미 법에 정하고 있고 요율은 요율, 이 요율은 세부적 기술적 사항이니까 위임할 수 있다. 오케이.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8번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모르는 판례 쫄지 마. 모르는 판례면 뭐 추정해 주면 된다? 합헌 추정해 주시면 돼요. 디귿은 우리가 합헌인 거 알고 있고 나머지는 최신 판례로서 모르는 판례면 본질 X. 왜? 본질이면 위헌으로 가니까요. 위헌이면 거짓말, 합헌이면 맞는 말. 요것만 잘해 주셔도 최신 판례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일행자입니다. 옳은 것 고르기. 기억 우리가 배웠고요. 디귿 배웠고요. 리을도 배웠습니다.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니은 최판 사안이고요. 배우지 않았으니까 뭐겠어요? 합헌이겠죠? 왜? 최판은 위헌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배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킥보드 탈 때 뭐 해야 된다?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결론 뭐다? 귀찮아졌지만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 두 번째.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장님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필요하겠죠. 보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귀찮아졌죠? 그러나 침해하지 아니한다. 오케이, 맞고. 자, 장교, 여자친구 만나고 싶은데 2시간 이내 복귀 가능한 것까지만 외출 예박할 수 있습니다. 거주 이전과 생활 일행자가 제한되는 것은 맞지만요.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맞는 지문입니다. 자, 마지막. 악성 프로그램 유포. 나쁜 짓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죠. 침해하지 아니한다. 오케이. 다 맞는 지문 재미없습니다. 다 맞는 지문으로 출제했네요. 자, 9번에 한번 해설을 보시면 1번은 기억은 25년도, 니은도 25년도, 3번도 25년도, 4번만 21년도 옛날 판례로 출제했네요.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고 이 판례는 일행자에서 나올 수도 있고 거주 이전에서도 이미 나왔습니다. 거주 이전. 문제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한되지만 침해되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등원칙에서는 새로운 판례는 요거 하나입니다. 26년 니은 26년 최판이에요. 근데 이 취지는 우리가 알고 있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가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죠? 옛날 판례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설사 은퇴한 자,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까지 고려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원칙. 그 사람이 이게 이제 새로운 포인트. 임대사업자나 은퇴자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이것이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보고 지역가입자는 재산까지 봅니다. 누가 좀 더 불리해요? 지역가입자가 조금 더
불리합니다. 그래도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오케이. 26년 채판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 판례의 연장선상에 있는 최신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기억은 너무나 유명한 위헌 판례였죠? 침해한다. 국회의원은 후원회 하면서 지방의원은 제외하는 거 침해한다. 맞고요. 두 번째. 우리 초단시간 근로자를 퇴직금 준다 안 준다 제외하고 있죠? 결론 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합헌. 이거 참 뜨거워요. 초단시간 근로자. 그래서 퇴직금 안 주려고 사장님들이 꼼수를 많이 쓰죠. 위반되지 아니한다입니다. 자, 리을도 우리 너무 잘 아는 판례예요. 재심에서 법정형이 가볍게 돼서 구금형이 청구된 형을 초과했다. 자, 원래는 3년이었는데 재심에서 2년 6개월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6개월 초과구금 사건. 6개월 초과구금은 어쨌든 유죄이다 보니까 기존의 형사보상 명예에 관한 법률에서 이것을 규정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옛날 판례고요. 평등권 침해한다. 위헌이 났죠? 이건 틀렸네요. 그래서 법이 이미 개정됐습니다. 재심 초과구금도 형사보상 받을 수 있게 법이 개정됐고 국법이 위헌 났기 때문에 개정된 사안.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맞고 모두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위반되지 아니한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10번에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1번 들어가 볼까요? 죄형법정주의입니다. 1번이 최신 판례죠. 2번도 최신 판례고 3, 4, 오케이. 다 최신 판례입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안 배운 최신 판례 합헌 추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건 너무 중요한, 이거 동그라미 치면 안 되죠? 맞는데 26년 재판이고 요것도 26년 재판. 둘 다 위헌이 들어있는 거죠. 자, 5개 집회 관련해서 두 가지입니다.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한 자체. 요거는 뭐예요? 합헌. 근데 이거를 하지 않았다고 예외 없이 처벌하는 처벌 조항이 뭐다? 처벌 조항이 위헌이죠. 그래서 이 26년 재판에서 처벌 조항은 위헌이고 신고 의무 부과 조항은 합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근데 이 합헌 부분이 명확성칙 위반된다. 거짓말하죠? 합헌을 바꿔치기 한 겁니다. 집회의 개념이 불명확하냐? 아니에요. 집회는 명확하죠. 그래서 집회의 개념 불명확하지 않은데 명확성 위반된다고 거짓말했어요. 26년 재판사안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5개 집회 사전신고 의무 부과 제도는 여전히 합헌이다. 근데 예외 없이 처벌하는 그 처벌 조항이 위헌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2번. 우리 심정에 참 반하는 판례죠. 위헌이 맞습니다. 책임주의에 반한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자가 보호받는 13세 미성년자에 대해서 성범죄를 범하면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했다. 그런데 결론은 정말 이거 참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위헌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강제추행죄가 5년형인데요. 이게 2분의 1까지 가중하면 7년 6개월이 되고요. 결국 3년 9개월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실제 사안이 어떤 거였냐면 아동의 팔을 툭툭 쳤던 사안입니다. 강제추행은 맞죠?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팔을 툭툭 치고 만졌으니까요. 그런데 그 정도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그런 조금은 다소 가벼운 사안에서도 실형이 이렇게 높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책임형벌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맞는 질문 26년 재판이고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딱 읽어서는 합헌으로 읽힌단 말이에요. 주의해 주셔야 되는 판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합헌이죠. 여러분들 퇴직하면 우리 국민은 2주 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되고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합니다. 합헌입니다. 이건 원래 유명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4번은 좀 새로운데요. 자동차 제작자 등이 제작 등을 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다. 오케이. 결함이 있으면 공개하고 시정 조치해야 된다. 리콜. 오케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자동차 샀더니 뭐 조금 있으니까 6개월 뒤에 리콜 들어와서 부품 교체하기도 하고 프로그램 업데이트하라고도 하고 이렇게 들어오죠. 이것 때문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되지 아니한다. 합헌 추정해 주시면 돼요. 자, 11번 해설에서 한번 확인합시다. 1번. 집회의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요 두 가지.
사전신고 의무 부가 합헌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처벌 규정은 위헌이라는 거 구분해서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26년 재판이고요. 두 번째가 26년에서 아주 중요한 위헌 판례이죠. 징역 7년 6개월이 되고 그렇다면 3년 9개월의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어서 요거를 위헌 포인트로 잡아주시고 책임형벌 비례원칙 위반된다. 자, 3번 25년, 4번 25년 재판을 출제했습니다. 자, 12번 넘어갑니다. 이거를 틀린 분들이 있는데 좀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자, 사생활 비밀과자의 개인정보이고요. 1번은 우리 여러 번 했던 거죠. 기출에 나왔던 것이고, 사유재산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게 하면, 나 주식 투자해가지고 늘어나면 국가가 싫어할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생활 자유를 제한한다. 기출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자, 어린이집 CCTV 사건이고요. 이것이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얘가 틀렸어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고요. CCTV 찍히면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세 가지 기본권 제가 해설에 넣어놨고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론은 뭐다?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채판이죠. 임원에게 조합원 명부. 우리 빨리 아파트 지어야 되는데 동의 누가 했냐를 알기 위해서 복사 요청을 하면 요청에 따라야 돼요.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제공된 조합원의 개인정보가 제한은 됩니다. 그런데 침해되지 않는다. 오케이. 맞는 지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4번. 이건 최신 판례인데요. 최신 판례이지만 우리가 성범죄자 신상등록은 알고 있죠. 위헌이 몇 개라고? 2개. 통매음, 그 다음에 일률적 20년. 그것만 위헌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합헌이에요. 합헌 판례입니다. 통매음이 아니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매개하는 행위를 통해서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한다. 오케이. 통매음 사건이 아니니까 뭐로 가야 된다.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에 4번도 최신 판례인데요. 25년 재판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위헌 2개, 나머지 합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번 직업의 자유이고요. 여러분들 직업의 자유 1번 심사기준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적중한 지문인데요. 여러분들 제 거 키워드헌법 기본서를 보시거나 3개년 최신 판례 OX 보신 분들은 제가 심사 기준을 지문 안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내용 보셨을 것 같은데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어때요? 직업의 자유 제한이긴 하지만 자격제도는 완화심사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법무사라는 자격제도는 보다 유연하고 탄력심사, 완화심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강화됐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행정사는 법무사 업무를 못해요. 근데 심사할 때 자격 제도니까 완화 심사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자, 요거는 최근에 여러 번 기출이 됐죠. 건축사, 성명 대여해가지고 건축사를 대신하겠다. 그럼 취소해야죠. 침해한다가 아닙니다. 자, 3번은 모르는 사람 없는 위헌 판례죠. 청원, 경찰, 선고, 요해, 당연퇴직은 뭐다?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오케이. 그래서 1, 2번을 몰랐다 하더라도 3번이 너무너무 유명한 위헌 판례니까 여러분들 풀으실 수 있어야 되고 4번도 치판입니다. 의약 외품이 아닌 것은 거기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우려할 표시를 금지. 왜? 국민들의 건강, 보건과 관련되는 것이니까 금지하고요. 침해하지 않는다. 모든 기능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만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침해하지 않는다. 국민의 보건과 건강, 국민이 혼동하고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다 모른다 하더라도 3번 위헌 판례 선명했다면 맞출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14번. 자, 탑 1. 오답률 탑 1. 여러분들 제 강의를 안 들으신 거죠? 제가 이 선거의 공정성은 정말 수업 내내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목표 아닙니다. 목표 아니고 수단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OX로, 개념은 항상 OX로 정리해야 돼요. 민주주의 실현,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서 정치 의사가 정확히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위한 입법 목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들고 있습니다. 이 선거의 공정성은 그런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일반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X, 전제 조건 X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만 알았다면. 자, 그리고 1번과 4번은 한 판례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표현은 자유가 원칙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이잖아요. 이거는 저거랑 다르죠. 엄격한 심사가 맞습니다. 이건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선거운동,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권 제한은 다 아주 중요한 국민주권, 참정권 관련이기 때문에 엄격 심사 기준으로 적용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1번과 4번을 같이 출제했고요. 3번이 유명한 위헌 판례죠. 이번에 후보자 비방죄. 근데 사실적시일 때만 위헌이죠. 공직선거법에서 당선되거나 이 못할 목적으로 후보자 비방한 죄. 이게 뭐다? 침해한다. 오케이. 맞는 질문. 그 다음에 불법 촬영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 합헌이겠죠? 침해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아마 이거를 틀린 분들은 4번도 몰랐고 3번도 위헌 판례인데 몰랐기 때문에 틀렸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틀리기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오답률 탑 1이라는 것은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여러 번 다뤘던 1번, 3번, 4번 다 여러 번 다뤘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되고 60일 작전, 3개년 최신 판례, 기본서 모두 들어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재산권. 1번도 기본권. 오케이. 특이하죠? 기본권. 근데 여러분들 이 판례 뭡니까? 위헌 판례입니다. 의료급여기간. 우리 그거죠?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 확인됐는데 급여 비용을 보류한 것은 위헌이다.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재산권 침해다입니다. 그러므로 병원이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지급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재산권이 맞고 해당 판례 사무장 병원 사건은 과잉금지 원칙 재산권 침해입니다. 그래서 이건 재산권이 맞다. 그리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그러나 합헌 쟁점이 있죠. 무죄 추정 원칙에는 위반되지 않는다. 너무나 중요한 판례. 제가 3개년 최신 판례 OX 할 때 이게 재산권이라는 것을 기본권 부분에다가 잘 반영을 해놨는데요. 이건 이미 재산권 재판청권 바꿔서 기본권 출제한 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장 병원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고 풀어주셨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틀렸고요. 15번은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다음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데 정답은 너무 쉬웠어요. 왜? 이거는 수십 번 기출된 문장. 가축의 살처분은 수용이 아니고 뭐다? 사회적 제약이다. 오케이. 그런데 그것이 한계를 넘었다? 그러면 바로 위헌이 아니라 예외적인 경우에 이를 완화하는 보상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잖아요. 설사 1번을 몰랐다 하더라도 2번 때문에 맞출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상 규정은 형성의 자유가 있다. 오케이. 자, 3번입니다. 여러분들 3, 4번이 최판인데요. 자, 재산권 침해. 오케이. 자, 토지 재산권 침해. 오케이. 되겠습니다. 안 봐야 돼. 이런 건 안 봐야 돼. 모르는 판례잖아요. 모르는 판례 저도 처음 봤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저는 모르는 판례 오케이 서술어로 바로 갑니다. 침해 X, 침해 X. 그러니까 2번 정답 마음에 정해놓고 3번은 서술어 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자, 15번에 여러분들 해설 가서 보시면 15번에 보시면 3번 26년, 4번 26년. 이 판례는 그냥 겹붙여 놓은 거예요. 함정처럼 침해한다, 침해한다 서술로만 봐주시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것은 이 권리금 회수 보호 기회를 제외한다는 겁니다. 우리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대규모 점포시설인 경우, 그 다음에 지자체 임대
인 경우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제외한다. 하나 더 추가됐네요. 어쨌든 이건 지자체 기여가 크고 임차인 기여가 적기 때문에 배제한다라는 취지고, 자 마지막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면적이 증가되면 돈을 내라고 합니다. 돈. 왜? 면적이 증가했고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국가가 돈을 가져갑니다. 결론 합헌 사건. 이건 나중에 좀 다루겠지만 어쨌든 모르는 최씨 판례 합헌 추정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재판 청구권이고요. 26, 이것도 좀 최신 경향이죠. 1번, 형사재판에서 방어하기 위한 거, 공정재판 받을 권리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트렌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유리한 주장을 하는 것, 사실오인, 법리오의 양형보당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특히 사실, 법리, 양형과 관련하여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호 영역에 해당한다. 이거 제가 키워드헌법 기본서에 손가락으로 넣어놨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 판례 제가 폴카칩에서 공정재판받을 권리로 설명했던 판례입니다. 뭐냐면 피고인이 형사공탁하려면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아야 된다. 그 판례입니다. 그 판례. 그것이 바로 공정재판받을 권리 보호 영역이고 제한이지만 침해되지 않는다. 이거 폴카칩에서 제가 다룬 그 판례예요. 여러분들 그 표현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맞는 지문입니다. 자, 2번은 이미 기출이 됐고 여러분들께 소개했습니다. 원심 재판장이 법원 사무, 재판장이 상고장에 대한 보정명령. 이건 간단하니까 사무관 시키는 겁니다. 오케이, 침해하지 않는다. 자, 이게 너무 중요한 판례죠.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 사건에서는 공정재판 받을 권리 침해된다라고 봤는데 장애인 피해자 사건입니다. 장애인 피해자.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은 중요한 요소인 거는 맞는데 핵심은 진술의 진실성과 신빙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 보장인 것이지 물리적 대면 자체는 아니다. 물리적 대면을 강조하면 장애인 피해자도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합헌 사건이고 기회가 보장되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장이고요. 제가 최신 판례 특강할 때 판례 특강에도 그 문장 강조해서 포인트 잡아드렸었습니다. 자, 16번에 3번 확인합시다.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이 중요한 요소이다. 근데 핵심은 물리적 대면 X. 검증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보장 O 따옴표 쳐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손가락 보시면 장애인 피해자 증거능력 특례 인정한 사건 합헌 사건입니다. 기회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 대면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합헌이다. 가기 위한 논리 포석입니다. 중요하고요. 자, 마지막. 요거는 스토킹 범죄 그 사건에서 경고할 수 있는 그 사건인데요. 결론은 합헌인데요. 입법자가 보장할 것이다. 그리고 입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입법자는 무력화하지 않는 한, 너무 나쁜 짓 하지 않는 한 재량이 있다. 오케이. 재판 청구권의 청구권이고 법률로 재량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최신 판례의 문장. 그러니까 이것도 어때요? new. 새로운 스타일이죠. 개념, 결론, 개념, 개념.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자, 교육받을 권리. 여러분들 17번에 1번 제가 최신 판례에서 3개년 최신 판례에서 소개했던 사건입니다. 당군상 철거해주라 사건이에요. 당군상. 이 국공립 학교는 여러분들 종교교육을 정면에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는 종교 중립적 교육 환경에서 자녀를 교육시킬 권리를 가진다. 근데 이 단군상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이 기본권을 제한하지만 다만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군상 설치한 것을 제거해달라 청구했는데 거부했던 사건이고요.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지만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맞고요. 2번은 여러 번 했습니다. 자녀교육권은 자기결정권 아니고 자녀를 위해서 인정되는 기본권 맞고, 세 번째 여러 번 했죠. 1항은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권, 추가로 적극적 배려를 요구하는 사회권. 이건 최근에 자유권과 사회권을 바꿔치기해서 틀린 지문으로 출제했고 이번에는 맞는 지문입니다. 자, 제가 생각하기에 1번, 4번이 중요한데 4번이
기본서에 들어있었던 문장이었어요. 이 수학 능력입니다. 수학 능력으로 차별하는데 그 수학 능력의 개념입니다. 개인의 인격 발현과 밀접한 인격적 요소냐 아니면 학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냐. 자, A냐 B냐. 저는 이 문장에서 엄청 고민했어요. 인격적 요소도 맞는 것 같은데 감당할 능력, 이 B가 해당되나 안 되나. 혹시 이 B가 경제 능력을 말하는 것이라면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인가? 이러면 해당될 것도 같은데. 그래서 저는 B 부분을 상당히 고민했는데요. 정답은 개인적 인격적 요소 다 A만 말한다. 요걸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판례 좀 오래된 판례입니다. 17번. 2017년 판례이고요. 능력은 수학 능력이고 이건 인격 발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격적 요소다. 합리적 차별 기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으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지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정리해 주시고 다시 한번 출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근로의 권리고요. 이거는 사실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안 배운 판례가 없습니다. 자, 1번과 4번이 비교 판례죠. 6개월은 위헌, 3개월은 해고해고, 합헌. 근데 침해한다. 틀렸네요. 침해한다. 이건 맞았고요. 그래서 적절한 것은 1번. 자, 우리 축산업은 침해하지 않는다. 휴일 제외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매월 1회 이상은 상여금을 임금으로 보겠다. 이건 임금과 똑같으니까요. 침해한다가 아니죠. 그래서 다 틀렸고 정답은 1번. 이거는 너무 쉽게 출제가 됐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좀 어려웠던 내용인데요. 자, 2번, 3번. 근데 여러분들은 왜 1번을 틀리셨을까요? 피해자는 뭐다? 친형이다. 도문자 외워야 돼요. 보세요. 본인, 배우자, 사실혼 포함되고요. 직계혈주, 이게 틀린 겁니다. 직계, 친족, 형제, 자매, 피해자는 친형, 두문자. 두 번째, 구조대상 피해를 받은 사람이 다른 원인으로 국가배상법의 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면 확실하니까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건 여러 차례 기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고요. 3번이 좀 어려워요. 3번 여러분들 해설로 확인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16조입니다. 자, 이 경우에 돈을 지급한다. 1호가 바로 여기 전부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만 적힌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죠. 형사사건의 단서를 제공하거나 구조하다가 피해자 된 경우, 피해자를 확대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1호뿐만 아니라 2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라고 하냐면 그 경우에만, 오케이, 1호만 된다고 해서 틀린 지문입니다. 저는 3번 때문에 상당히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1호 해당되는데, 이거 말 맞는데? 여기서, 그렇죠? 1호가 아니라 2호도 있으니까 경우에 받는다. 이름 맞았겠죠. 이 만이 틀린 겁니다. 많이. 오케이? 1호만이 아니라 2호도 있기 때문에 1호 지급한다, 2호 지급한다. 그러므로 1호만 지급한다는 틀리다. 오케이. 제가 고민했던 지문이고요. 5,000번 최신 판례가 나왔습니다.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유족 임금을 산정한다. 결론 뭐다? 합헌. 계산 문제고 침해한다. 오케이. 모르는 판례인데 위헌이라고 또 창작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지문. 마지막입니다.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이것도 좀 재밌죠? 근데 여러분들 2번, 3번 우리가 했던 판례고 4번과 1번은 개념 지문인데요. 개념 지문은 보통 맞게 나옵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은 내가 돈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돈 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피부양자의 지위에 기초하는 파생수급권이다. 오케이. 내가 받는 돈은 내가 낸 재산권이지만 거기보다는 이러한 성격의 일종이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두 번째. 이건 이미 여러 차례 출제가 됐어요. 비상계획관에서도 나왔고요. 후불임금의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이기도 하고 두 가지 성격을 갖습니다. 재산권의 성격 가지고 있다. 맞고.
자, 3번.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연금을 주는데 징계로 연금이 감액됐다면 다시 복직했다 하더라도 감액된 연금을 주겠다는 거야. 과거 것을 토할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불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소급 입법 아니고 부진정이죠. 부진정이면 어떻게 된다? 신뢰보호 원칙을 검토하고 위반되지 않는다. 결론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제가 3개년 최신 판례 3개년 OX에서 지문으로 만들어놨던 적중지문입니다. 예상지문을 제가 만들어놨었고 이렇게 적중지문으로 나왔습니다. 자, 공무원의 재외보상제도. 이것도 최신 판례 일부 문장인데요. 이것이 근로조건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보장제도 차원에서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검토해야 된다 취지예요. 자, 해설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번에 1번 보면 유족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 내가 돈 냈다라기보다는 부양받는 자 입장에서 파생수급권의 일종이다. 두 번째, 육아휴직 급여제도는 재산권이자 끝에 인간다운 생활 권리의 성격을 갖는다. 자, 3번. 이미 받은 돈이 아니라 앞으로 받게 되는 연금을 감액한다는 것이니까 진정소급 아니고 신뢰보호 원칙만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자, 마지막. 재보상제도는 근로조건 문제 X, 그거보다 넓은 사회보장제도 차원에서 속한다. 따라서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32조 3항은 검토하지 않고 손가락에 보세요. 이 사건이거든요.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로 그냥 검토를 했던 사건입니다. 오케이. 네, 여러분들 오늘 20문제 전지문 또 설명을 해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양 문제가 많이 보이고 있어요. 개념, 기본권의 개념과 기본 원칙의 개념이 많이 출제가 됐고 기본권 제한으로 출제가 됐고요. 진정, 부진정도 출제가 됐고 또 엄격이냐 완화냐 심사 기준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까 선거의 공정성 이런 개념들, 그다음에 마지막에 나온 개념들이 여러분들을 좀 괴롭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개념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OX 정확하게 A는 맞고 B는 틀리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는 습관을 잘 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해보니까 제가 파이널 교재인 60일 작전, 그 다음에 그 전 단계로 한 3개년 최신 판례 OX 이 두 가지만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고득점, 만점이 가능했던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주 이 3개년 출판 OX에서 특히 기본권과 심사 기준을 아주 중요하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기가 좀 이런 세부 쟁점, 신경향을 대비하고 싶으시면 요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60일 작전에 그런 지문들을 포함해서 제가 소개를 하니까 마지막 60일 작전은 필수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총 해설 강의를 마쳤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경찰 단기 김폴카가 아닌 경단기의 선법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께 더 통합돼서 좋은 컨텐츠로 보답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할 것이고요. 교재뿐만 아니라 강의 더욱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빈틈없이 신경향을 대비하실 수 있게 준비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또 관심 갖고 저 또 믿고 커리큘럼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은영 헌법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커리큘럼이나 고민되는 것들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컨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